이거는 정말 안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본인들이 성적이 이게 실력이 없어서 진 걸 가지고 선수 다 니 때문이야, 니들 때문이야, 니들 때문. 지금 이번 주에 이번 유배해야 되는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기아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더 야구 2025년 4월 7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옷을 좀 색깔을 살짝 맞췄네요. 그러네요. 네. 네. 짠 것처럼. 저희 호흡이 이 정도입니다. 별로 짜고 싶은 생각은 일도 없는데요. 우연찮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봄이 다가왔다는 한 증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는 완연한 봄 날씨, 꽃도 많이 피었고, 사실은 뭐 한 주간 프로야구 분위기가 조금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수들 이제 애도 기간도 있었고, 근조 리본을 달고 경기를 뛰었는데, 뭐 선수들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또 많이 그 팬분을 향한 애도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고, 그 불상사가 있어서도 네.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한 주간 경기를 보면서도 조금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런 말을 하면 또 꼰대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네. 야구 프로야구를 경기를 보는데 너무 에라도 많고 너무 볼넷도 많고 이래가지고 네. 이게 과연 프로야구가 맞나? 라는 그런 걱정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혁 캐스터가 물어보기 또 전에 그 한 줄평 이야기가 그냥 곁들여서 나와 버렸는데 그래서 이번 주 한 줄평이 벌써부터거든요. 벌써부터. 예. 네. 지금 부상 선수 너무 많이 나오고 네. 햄스트링 또 뭐 주요 선수들이 또 다 뭐 이렇게 햄스트링 부상으로 좀 아예 처음부터 못 나온 선수가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10게임 정도뿐이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부상 선수도 많이 나오지 않고 투수들이 사실은 지금 시기가 되면 투수들의 시간이거든요. 투수들이 그렇죠. 훨씬 더 타자들을 압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시작인데 이제 뭐 144경기에서 글쎄요 이게 10분의 1이 뭐예요? 그것도 못했는데 네. 참 본래 한 경기에 막 양 팀이 막 20몇 개씩 막 이렇게 이런 경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프로야구를 하는 우리 후배 선수들이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은 오프닝부터 혼나면서 시작하는 오프더 야구. 네, 바로 순위표 보여주세요. 네. 자, LG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패를 당하긴 했지만 벌써 10승에 선착을 한 LG 트윈스고요. SSG가 주간 2승을 추가하면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3위가 삼성, 그리고 4위가 NC 5할 승률을 딱 맞춰놨고 두산이 5위, KT가 6위, 롯데가 7위, 그리고 키움, 기아, 한화 순으로 순위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줄평 뭐 앞서 해주셨지만 그런데 이게 순위를 벌써부터라고. 보면서 한 팀 한 팀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줘볼까요? 말씀드려볼까요? 네. 우선 1위 LG부터 선발과 타격이 너무 잘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수비 문제도 충분히 그 LG 트윈스가 잘 갖추고 있어서 그런 한 요인이 되겠지만 우선은 선발 투수들과 타격이 조화가 너무 잘 이루어지면서 지금 거의 뭐 본인 그 팀이 응원하는 무적 LG 이런 부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빈틈이 없죠. 네, 빈틈이 없어요. 네. KT에게 한 경기를 잡히긴 했습니다만 에르난데스가 초반에 너무 많은 실점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또 그거 쫓아가는 걸 보면 아직 지금까지는 LG는 뭐 리그를 해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빈틈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LG가 크게 무슨 약점이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경기 결과입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녹화 때 뭐 방송에서는 편집이 됐었지만 이순철 위원이 LG 트윈스의 연승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제가 질문했을 때 KT 오원석 만나는 날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유형에게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나가길 잘했죠. 나가서 만약에 또 그 LG 오원석 선수 나오고 졌는데 그럼 LG 팬들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저것이 또 초쳐가지고 그렇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잘했네요 안 나가기를. 이 연승이 과연 어디서 가장 위험할까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원석 선수가 나왔을 때 가장 위험할 것 같아요. 오원석. 왜 그러냐면 자투수인데다가 오원석 선수가 굉장히 거칠잖아요. 네.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이 또 확연하게 다르고 그래서 오원석 선수가 그날 긁힌다고 한다면 LG가 연승이 끊기는 가장 위험한 주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LG 오원석 주의보. 네네. 오. 어쨌든 그날 딱 하루 LG가 딱 1패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그 오원석 선수가 좌투수이면서 LG는 좌타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와서 초점을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추고 있는 선수들은 제구력이 좀 좋은 선수들이에요. 네. 오원석 선수는 투구 폰트전 좌투수면서 좀 와일드하면서 네. 제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 0점 잡기, 타이밍 잡기 진짜 힘들거든요. 아. 볼로 골라내기. 그래서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원석 선수가 뭐 4.1이닝뿐이 못하고 결국 그 많은 점수를 지키지 못하고 승리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 맞춘 건 아니고요. 그냥 절반의 성공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양심은 회심의 있으시, 미소를 짓네요. 양심이 있으시네요. 나 원래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LG가 그날 진 건 맞지만 오원석한테 진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네. 어쨌든 예언 절반의 성공 예, 네. 축하드립니다. SSG 사실은 예상외입니다. 최정 선수도 빠지고 선수층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런데 네. KT한테도 2승을 하고 하는 걸 보면 문승원 선수가 불펜에서 선발로 돌아가면서의 어떤 힘, 또 앤더슨 선수도 빠지고 하이트 선수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도 이 정도 성적을 올린다는 것은 SSG는 정말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구도가 깨지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삼성은 사실은 글쎄 그 작년보다 좀 나은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불펜에서 그게 나는 게. 지금 이재희 선수가 내려갔는데 이재희 선수와 이호준 선수가 빠른 볼을 앞세워서 불펜에 합류를 했어요. 합류를 했는데 약간의 기복이 있기는 해도 이 정도 힘을 가진 투수가 불펜에 있다고 한다면 삼성이 갈수록 더 좋아지겠다라고 하는데 불펜이 계속해서 작년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약간의 의심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네. 여전히 불펜 힘이 좋기 때문에 네이스 선수도 그렇고 원태인 선수도 그렇고 돌아와서 굉장히 좋은 투구를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이제 결국은 이 페넌트에서 중요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과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 NC는 하이 그룹에 속해 있는 팀이다. 전력이 약하다. 선발도 그렇고 막 그런데 어쨌든 공격력으로 잘 버텨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불안한 어떤 불펜진들을 가지고 지금 전사민이라는 선수가 출연을 하면서 조금 더 불펜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나아졌던 것 아닌가. 여전히 선발이 불안한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행보가 올지 모르겠는데 박건우 선수가 또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하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NC 다이노스가 좋은 성적을 가져가고 있다. 네. 두산 베어스는 여전히 그 시즌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야의 어떤 전면적인 어떤 교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하여튼 경기력이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힘은 있는데 그런 짜임새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빨리 극복해 가느냐라는 것이 지금까지고 KT는 강력한 선발진들을 앞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불펜 박영현 선수라든지 선동현 선수라든지 이런 그 불펜진들이 상당히 지금 그 힘을 잃어가고 있으면서 좀 걱정이 앞서기는 해요. 오히려 선발진 과연 서영준이나 이런 선수들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불펜진들이 좀 그렇고 타격의 기복이 좀 이렇게 심하게 지금 그런데다가 상대가 KT하고 하면 무상에 나가면 막 도루를 감행하면서 흔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KBO 리그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KT EGU가 갈수록 경기가 거듭돼서 좀 문제점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롯데는 여전히 수비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고 공격이 침체됐다가 좀 공격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그래도 뭔가 좀 미흡한 점이 있다. 특히 불펜진들에서 또 김원중 선수도 나와도 확실하게 뭔가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투수진에서 조금 더 공격이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투수진이나 수비가 조금 더 견고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롯데가 갈수록 더 어려운 경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롯데가 안 되니까 전준우와 정훈 선수를 전진 배치를 하면서 좀 공격에 활력을 들어서 이게 좀 많이 변화가 되고 타격 침체에서 좀 벗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얼굴 이런 선수 좀 나와줘서 좀 그 안정된 투구를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불펜에 정철원 선수라든지 박준호 선수라든지 박세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안정감을 가져줘야 된다. 그것이 롯데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키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여전히 선발과 불펜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부이그 선수와 카디네스 선수를 가지고 공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 선수들 그 상위 타선을 만나는 상대 팀들 어느 투수도 쉽게 상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지금 최하위라는 어떤 그 걱정거리를 지금 시즌 초반에 그래도 최하위로 떨어지지 않고 그 공격력으로 승패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야구는 길게 가면 갈수록 수비와 투수력이 얼마나 견고하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젊은 선수들 수비 또 젊은 선수들의 어떤 그 불펜 투수진에서의 그 어떤 성장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하네요. 네. 왜 해심의 미소를 지으세요? 먼저 제가 웃으셨어요. 시즌 들어가기 전에 특강이라고 그랬다고요. 네. 특강은 맞죠 지금도. 그런데 이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혁 선수처럼 높이뛰기를 혼자 하는 선수는 혼자서 잘하면 되거든요. 네. 혼자 컨디션이 나쁘면 되고. 근데 이 단체 운동을 하는 것은 9명, 10명에서 모여서 하잖아요. 거기 또 예비 엔트리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자, 김도영 선수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뭐 박찬호 선수, 급게 김선빈 선수까지 불펜 모르겠어요. 힘이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불펜 지금 작년하고 정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전상현 선수도 그렇죠. 조상우 선수도 그렇죠. 각도기 선수도 보니까 작년 같은 볼이 아니에요. 정혜영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경적을 놓고 그 팀을 평가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기죠? 그런데 에라만이었죠. 에아에서 에라, 내야에서 에라.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러니까 그것은 글쎄요. 너무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우승에 취해서 준비를 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그걸 직접 가서 훈련시키고 그러지 않았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준비를 덜 했구나. 작년 우승에 취해 있구나. 아무리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도 부상과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건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아는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팀이지만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던 경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무리 전력을 강해도. 그러니까 빨리 구상 선수가 돌아오고 조금 더 견고한 수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자신들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아는 헤어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이글스는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격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공격이 안 되는 것은 기술로 커버를 어떻게 뭐 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이전에 너무 선수들이 서둘러요. 올해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 거다. 야구 멘탈 경기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그동안에 뭐 그렇게 많은 성적을 낸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선수도 있지 않은데 압박을 받으니까 더 공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을 가지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떨어진다 이전에 기술이 안 좋다 이전에 분위기를 빨리 밝은 분위기 좀 자신감 있는 분위기 이렇게 바꿔놓지 않으면 공격도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수들의 어떤 압박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리그 순위에 그거였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보냈네. 아닙니다. 10개 구단 쭉 진단을 해주셨고 한 주간 각 포지션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입니다. 주간 베스트 라인업. 먼저 선발 투수는 공격적인 피칭으로 7이닝 무실점 투구를 한 롯데 박세용 선수고요. 구원 투수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데뷔 첫 승을 따냈습니다. NC의 새로운 필승조 전사민 선수. 포수는 선발로 나온 4경기에서 모두 타점을 기록한 삼성의 강민호 선수고요. 1루수입니다. 2경기 연속 끝내기 안타. 결승타의 사나이 SSG 오태곤. 2루수는 주말 시리즈 두산 타선 폭발의 중심이죠. 주간 6안타 4타점을 기록한 박계범 선수였고요. 3루수입니다. 3경기 연속 멀티히트. 특히 금요일 경기에서 2루타 2개로 4타점을 쓸어 담으면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LG의 문보경 선수입니다. 자, 유격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2년차 유격수죠. 롯데 이호준 선수 선정을 했고요. 외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NC 리드오프도 문제없는 만능 타자입니다. 주간 6할 1푼 5리의 출루율을 기록한 권희동 선수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9회 투아웃에 팀을 구한 극적인 역전 홈런의 주인공이죠. 토요일 경기 최고의 스타였던 한화의 문현빈 선수. 그리고 안타 기계가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주간 9안타를 폭발시킨 롯데 레이에스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명타자는 주간 홈런 하나 포함 6안타 3타점을 기록한 롯데 정훈 선수. 네, 이렇게 주간 베스트 라인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예야부터 가보죠. 문현빈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만약에 문현빈 선수의 그 연타석 홈런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는 지금 연패입니다. 그 분위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유일한 1승이었죠 하나에. 네. 네. 근데 지금 하나가 이제 공격이 안 되니까 문현빈 선수를 뭐 예야도 시키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예야가 어제 경기할 때 역시 전문 예야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잡아야 될 타구들을 놓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글쎄 문현빈 선수가 어느 포지션에 한 포지션을 딱 자리를 잡고 꾸준하게 경기를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야 문현빈 선수가 조금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고 하나가 조금 더 안정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문현빈 선수가 그 팀도 구하고 팀의 분위기도 바꿀 수 있었는데 어제 경기에서 또 뭐 네이스라는 좋은 투수를 만나가지고 꼼짝없이 당했는데 네. 문현빈 선수는 어떻게든지 김경문 감독이 중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어제 그래도 생각이 듭니다. 레이스한테 1안타 유일한 1안타도 문현빈 그러니까. 선수가 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문현빈 선수는 뭔가 좀 하나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보여줬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고인동 선수는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워낙 볼도 잘 골라내고 그 각 팀에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네. 각 팀에 이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소금 같은 존재, 뭔가 연결을 잘 해결할 때 해결하고 나가야 줘야 된다, 경기를 풀어야 줘야 될 때 풀어주고 돌파구를 찾아야 돼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 선수가 NC의 권희동 선수가 아니에요. NC는 권희동 선수가 아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각 팀에 다 있습니다만 지금 뭐 주간 베스트 나이브를 하니까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권희동 선수는 정말 소금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레이 선수는 뭐 202안타를 그냥 쳤겠어요? 그럼 예. 누가 레이스 선수의 타격을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할 필요가 뭐 있었겠어요. 네. 언젠가는 하겠지 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 그래도 돌아왔네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좀 더 갈 네. 줄 알았는데 역시 레이스 선수는 우리가 평가할 것이 없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이호준 선수 저 깜짝 놀랐어요. 어. 대전수 하는 거 보고 네. 저 선수가 저렇게 숨은 어떤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었구나. 수비에서 미스하는 거요? 그거 열심히 하려다가 그냥 하면 이제 그거는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하면 됩니다. 네네. 천천히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공격에서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발도 빠르고 뭐 3루까지 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호준 선수가 롯데 새로운 바람을 그 감독이 이호준이 있는데 이호준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호준 선수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문보경 선수는 날로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고 3루수로의 손색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작년과 올해가 너무 다른 모습. 작년부터 조금씩 더 성장. 작년은 기복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시즌 초반부터 기복이 하나도 없이 어떤 대형 3루수 또 팀의 4번 타자 이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박기범 선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산이 내야가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동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들을 가지고 주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적을 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지난주처럼 쭉 계속 꾸준하게 한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오태곤 선수는 끝내기를 2번씩이나 때렸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그러니까요. 기회도 오기도 쉽지 않고. 네. 그러니까 오태곤 선수는 SSG에서 아까 NC의 권희동 선수를 이야기했으면 SSG는 오태곤 선수란 말이에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선수이면서 어떤 해결사까지 노력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베스트 나인에 뽑힐 수 있는 그런 활약을 해줬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강민호 선수 나이를 거꾸로 먹는지 어쩐지 어떻게 포수이면서도 저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데 알다 뭐 FA를 지금 한 번 더 해가지고 한 4번 하려는 것인지 한 번 어쩌고 더 잘 할 수 있을 것 모르겠는데 같아요. 예. 충분히 하겠죠. 한 예. 50까지 할 것 같아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래 하면 좋죠. 그 10년 더. 능력이 체력이 돼서. 어. 그래서 하여튼 강민호 선수의 평가는 갈수록 그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네. 정훈 선수는 아까 롯데 이야기했었는데 타격이 풀리지 않다가 지금 전준우와 정훈 선수를 전진 배치하면 이 경험인 선수 전진 배치를 하면서 공격의 활로를 뚫었는데 역시 그 한 축을 정훈 선수가 담당을 해줬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훈 선수의 그 역할은 이번 주에 충분히 베스트 나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체력이 떨어지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투수 쪽으로 가서 전사민 선수입니다. 전사민 선수는 NC 다이노스에서 그냥 작년까지만 해도 농맨이었어요. 농맨이라는 게 이제 패전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농맨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지는 경기에 올라와서 그냥 잠깐 던지고 내려갔었는데 빠른 볼을 가지고 있어요. 제구로 좀 흔들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 것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또 이어준 감독이 전상민 선수를 중용하겠다고 하면서 마운드에서 하는 거 보니까 볼을 넣는 각도도 높고 볼도 빠르면서 슬라이드 폭이 굉장히 빠르게 꺾이기 때문에 상대 타자들 굉장히 고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NC 다이노스의 불펜이 조금 더 강해져야 된다. 아까 NC 다이노스 평가할 때 선발과 불펜이 약하다고 하는데 그런 한 축을 전삼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박세웅 선수를 맨 마지막에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는 어제인가 토요일 날 경기 보면서요. 토요일이었죠. 이게 돌려가서 보는데 6회인데 박세웅 선수가 있어요. 6회에 올라가 있다는 깜짝 놀랐는데 투구수를 보고 깜짝 68개 뿐이 안 던졌더라고요. 6회인데. 박세웅 선수가 첫 경기도 나와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시범 경기 때부터 공격적으로. 맞아요. 제가 작년에 박세웅 선수 제가 롯데 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방송에서 마이크도 이야기를 했고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도 했고 막 해서 이게 괜히 또 오버하는 것 아닌가? 괜히 나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박세웅 선수뿐 아니라 어느 팀의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선수들에게 제가 뭔가 좀 애증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만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때로는 질타도 하고 때로는 또 막 격려도 하고 때로는 또 가는 길을 좀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얘가 박세웅 선수인데 네. 지금처럼 쭉 한다고 한다면 박세웅 선수는 대한민국 에이스가 될 자격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데 MVP를 또 이야기해야 되죠. 잠깐만, 박세웅 선수 이 방송 꼭 봤으면 좋겠네요. 박세웅 선수가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이순철 위원의 이런 극찬 듣기.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가 저 싫어한다는 전제적으로 깔고 저한테 그러는 거죠. 아니요. 박세웅 선수가 싫어하냐고 물어보고 우리 캠프 때 만나가지고도 박세웅 선수가 저 스탠드에 앉아있으니까 일부러 찾아와서 인사도 했어요. 본인도 알아요. 모르는 게 그걸 모르면 박세웅 선수가 지금 같은 성적 낼 수 있겠어요? 박세웅 없어요. 선수가 사회생활을 참 잘해요. 예. 그건 사회생활과 관계없이 이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건 사회생활 그거는 이준혁 캐스터 기준에 맞추지 말라니까요. 박세웅 선수는 머리가 돌아가는 거고 굉장히 똑똑한 선수죠. 이준혁 캐스터는 어떻게든지 선배들은 잘 보이고 살아가 보려고 하는 거고. 저는 잔머리다. 그럼요. 저 본인 잘 아네요, 잔머리인지. 자, 그걸 어떻게 박세웅 선수하고 이준혁 캐스터하고 비교를 해요. 말도 안 되는. 박세웅 선수가 그만큼 이순철 위원 마음에 쏙 드는 피칭을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다. 아니, 제 마음에 들어갖고는 안 돼. 제 마음에 들어. 본인 마음에 들어야 돼 우선은. 그런 다음에 평가는 누가 하냐? 야구 팬들이 해요. 박세웅 선수는. 그렇죠. 제가 평가는 맨 나중 그냥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근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박세웅 선수 맨 마지막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박세웅 선수한테 꼭 이 영상을 보내줄게요. 어떻게 해요? DM으로. 아 그래요? 네. 친해요? DM 보낼 정도 사이는 되죠. 역시 명품 캐스터로 괜찮아요. 네. 그러나 제가 이번 주에 MVP는 박세웅 선수가 아닙니다. MVP는 누구죠? 문현빈 선수. 문현빈 선수. 예. 정말 귀중한 홈런 2방이었죠. 네. 그렇게 저만 답답했겠어요? 하나 팬들은 어떻게 느끼냐고요. 속이 터지셨겠죠. 속이 터진 게 아니고 진짜 가슴을 찢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야구를 하면서 그냥 하는 사람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럼요. 그 안에서 보고 있는 감독 코치들은 얼마나 답답해요. 그럼요. 다 답답하죠. 네.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이것은 기술 이전에 타격 기술의 분위기를 빨리 바꿔서 편안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또 말이 되풀이 되는데요. 네.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분위기까지 압박을 받으니까 더 그런단 말이에요. 네네.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 근데 네. 그 와중에 문현빈 선수가 그래도 어떻게든 1승을 할 수 있도록 팀을 구했다. MVP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주간 MVP 문현빈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주간 이슈입니다. 주간 이슈 첫 번째는 SSG와 KT의 지난 4월 4일 경기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습니다. 에레디아 선수와 쿠에바스 선수가 이제 피치 클락 때문에 서로 좀 언쟁을 하다가 벤치 클리어링까지 이어졌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에레디아 선수가 먼저 타석에 들어와서 초구 보고 나서 타임 걸고 이제 방망이에 그립 스틱 바르고, 쿠에바스 선수가 거기서 이제 또 약간의 좀 셋 포지션에서 시간을 약간 끌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약간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회 때 그 타석에서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타자.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봤는데 쿠베 선수도 마운드에서 이렇게 막 얼굴을 찌푸리고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에르디아 선수도 이제 타자는 충분히 자기가 이게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뭔가를 타자들은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찝찝함을 가지고 타석에 들어가서 하고 막 이거 못 하거든요. 네. 뭐 그건 골프 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 한번 나갔을 때 쿠베 선수도 그렇게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막 그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남미잖아요. 네. 서로 뭐또 다르기는 한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하고 쿠바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남미 다 스페인식을 쓴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약간 쿠베 선수가 좀 약간 그 경기하지 않을 때 더가웃에도 굉장히 장난기가 있는 선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아마 조금 그 에르디아 선수를 약간의 그 뭐라고 그래야지 약 올리려고 그래야 될까? 그냥 약간 이게 재미 삼아서 마운드에 시간을 좀 길게 인터벌을 가져갔던 것 아닌가 의도적으로. 네. 그런 그 에르디아 선수가 뭔가를 막 그렇게 아기를 푸는 게 아기 아니라 품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랬는데 이게 에르디아 선수는 내가 이거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했는데 왜 저렇게 인터벌을 의도적으로 끌지? 여기서 이제 감정이 좀 이렇게 좀 상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자가 없을 때 20초, 주자가 있을 때 25초지만 네. 의도적으로 경기를 지연시키고 인터벌이 길어진다고 할 때 심판이 경고를 주게 돼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는 뭐냐? 경기를 빨리 진행시키고 조금 더 박진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피치클락을 도입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선수들이 필요 이상으로 또 불필요하게 그런 동작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시간을 가지고 자기들이 남용하는 거고 그러면 또 피치클락 도입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쭉 보면 국내 투수들은 그걸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네. 외국인 타자 투수들이 마운드에 올라가면 약간 그 시간을 좀 더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는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제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피치클락 도입의 좀 원래 취지를 잘 살려야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기 이후에 양팀 감독의 좀 반응도 달랐는데 이승용 네네. 감독은 에레디아 선수가 좀 각자 타이밍 싸움을 한 거다. 네네. 경기의 일부분이다. 네네. 집중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강철 감독은 그 개막 직전 감독끼리 모인 자리에서 안 하기로 했던 네네. 고의 지연 행위가 아닌가. 그러니까 양팀 감독들은 네. 어쨌든 자기 팀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 선수를 감싸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니까. 그래서 예. 우리는 이제 평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이 어쨌든 간에 양팀 감독의 입장을 떠나서 가는 그 시간이 있지만 서로 간에 우리가 야구 이렇게 하면서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야구가 많이 바뀌면서 이제 뭐 그 불문율 이것도 많이 바뀌고 하는데 네. 사실은 야구가 예적부터 제가 제 입으로 굉장히 신사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모자부터 시작해서 옷 다 입고 저 딱 갖추고 경기를 하면서 그래서 불문율도 생기고 상대의 예의도 갖추라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선수들 홈런 치고 큰 경기 아니고 그냥 페널티를 했을 때 홈런 치고 막 빠던 요새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네. 그거 자제하라고 이야기가 야구가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그런 어떤 예의들은 그런 어떤 묘미들은 그 예절 법리 상대를 이해하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저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항상 그 예를 듭니다만 투수가 훨씬 더 타자를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삼진 잡을 때마다 막 약 올리듯이 막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홈런을 치고 빠드는 게 약 올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맞은 사람의 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자극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피치클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의도적이었던 간에 상대가 느끼는 것이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예의들은 좀 지키면서 야구의 어떤 그 그런 점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상대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은 좀 지켜가는 문화는 안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사실 투수와 타자의 이런 타이밍 싸움 뭐 어떤 신경전은 사실 뭐 원래 항상 있었던 거고. 필요하죠. 필요한데 네. 그것을 꼭 상대를 자극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예. 어쨌든 이게 피치클락이 올해부터 또 새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또 해프닝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3월 20일에 개막 직전에 감독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피치클락 시간을 투수가 고의적으로 경기 지연하는 데 이용을 하면 그거는 이제 경고를 주기로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하다 보면 네. 야구쟁이들끼리 다 알아요. 이거 일부러 지연을 시키고 있다. 그렇죠. 다 야구쟁이들끼리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몸에 맞춰도 이게 우연찮게 빠져서 맞은 거다. 의도적으로 맞은 거다. 금방 안단 말이에요. 네.
쟁이들끼리 네. 그러면 그런 점들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부러 뭐 지연을 시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이어서 네. 그런 점들은 서로 좀 지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피치클럭 정식 도입 이후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네. 작년 그 평균 경기 시간 연장 포함해서 3시간 13분이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3시간 1분으로 지금 10분 이상 단축 효과는 확실히 보이네요. 많이 좀 네. 짧아졌다는 물론 어제 그 사직 같은 그런 경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짧아졌다는 느낌은 그렇죠. 예, 듭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피치클락에 대해서 작년에 시행하지 않을 때도 네. 우선 시급하게 ABS보다는 피치클락을 먼저 해야 된다. 네. 투수들이 좀 인터벌을 짧게 해서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요. 네. 해야 되니까 야구가 사실은 시간이 막 2시간 40분에서 3시간 넘은 경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3시간 안에 끝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9회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이야기입니다. 두산 베어스가 지난 한 주 4승 1패로 10개 팀 중에 뭐 가장 좋은 성적이었는데 4승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요일에 승리했다는 것이 두산 팬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무려 일요일 17연패를 하고 있었거든요. 일요일에 지면 사실 월요일까지 기분 안 좋은데 과거에 산미 슈퍼스타즈 연패하고 똑같네요. 일요일 언제 저렇게 했대요? 누가 신경도 안 쓰진 않았는데. 작년 5월 26일 경기부터 일요일에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두산인데 네. 어제 이제 4월 6일에 드디어 이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특정 요일 최다 연패 역대 최다 신기록이었어요. 이게 산미의 16연패, 롯데의 16연패 기록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것도 사실 뭐 특정 요일 이것도 징크스라면 징크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또 쉽게 이긴 게 아니잖아요. 4시간 52분에 아마 선수들은 인지 못하는 선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 근데 17연패 정도면 그럴까요? 예. 누가 기사도 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선수들은 글쎄 인지한 사람이 있고 인지하지 않은 선수 그렇죠. 인지하지 못했을 선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징크스라는 게요. 네. 선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독도 있어요. 그렇죠. 감독들 우리가 이제 하루 유니폼 이렇게 입고 나갔다가 이기잖아요. 네. 그러면 잘 되고 이러면 유니폼 안 내놓고 그냥 놔둔 사람이 있어요. 왜 오늘 입었던 유니폼 내일 다시 입어야 되겠다. 빨래 안 하고. 네. 연패 그러니까 경기가 연승이 중단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차 몰고 야구장 가잖아요. 갔던 길 오늘 내가 가서 잘 쳤어요. 그러면 갔던 길 똑같이 가요. 그런 직구수들 또 뭐 여러 가지입니다. 뭐 그 장갑을 내가 어느 선부터 푸느냐, 어느 선부터 끼느냐, 이 보호대를 어느 발부터 어떻게 어느 거부터 위에 거부터 끼느냐, 밑에 거냐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거 한번 어긋나면 약간 찝찝한 상태로 그렇죠. 경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구라는 게 이게 볼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타석에서 하다가 타임브로 나와서 막 뭐 바르고 하는 것도 뭔가 찜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징크스도 그런 한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한화 유니폼도 나오는데 작년에 이제 요 파란색 썸머 유니폼 입고 승률이 좋아서 이거 원래 아마 저거 못 빨고 그냥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을걸요. 아마 연장 들어가가지고 해서 원래 유니폼 하나뿐이 없어가지고 짧게 입는 계획이었는데 계속 이거 뭐 홈에서도 입고 원정에서도 입고 계속 입었던 하나 이거 입고 승률이 80%가 넘었으니까 이런 뭐 계속 입어야죠. 지금 이번 주에 입어야 되겠는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아니 하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네. 분위기를 빨리 바꿔야 된다니까요. 한화 얘기는 또 뒤에 더 남아 있으니까 더 자세히 하지 말라고요? 아니 하나 유니폼 내어놔서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순철 위원은 선수 때 혹시 이것만은 반드시 지켰다 하는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는데 네. 그냥 이제 그 집에서 야구장에 갈 때 가던 길을 가본 적은 있어요. 똑같이. 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뭐 없었어요. 네. 사실 야구가 또 미신의 스포츠라고 팬들도 우리 팀이 이기길 위해서 항상 뭐 지키는 루틴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뭐 내가 이걸 먹으면서 야구를 봤을 때 이겼다 그러면 계속 또 그걸 드시기도 하고. 소금도 뿌리잖아요. 마운드에 못 던지면 마운드에다 소금 뿌리고. 야구장에 진짜 소금 챙겨 오시는 분들도 가끔 많이 계시고. 개인적으로 아마 시즌 초반에 소금 뿌린 팀 있었을걸요? 예. 있었을 거예요. 저도 봤던 있었을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캐스터 누가 중계했을 때, 또 해설 누가 중계했을 때 많이 이겼다 많이 그거는 정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성적이 이게 실력이 없어서 진 걸 가지고 왜 해설하고 캐스터가 오면 지고 이건 저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진짜
저한테 말이 뭐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게 거. 승리 요정이라고 뭐 말씀해 주시는 건 네. 되게 뭐 좋은 거니까 환영해 주시는 거니까 좋은데 뭐 가기 싫어요. 그런데 네, 패요라고 아이고 뭐 그거는 사실 증거를 우리 탓하는 네. 것 같아서 조금 선수들이 못하고 진 걸 왜 캐스터하고 방송사들 다 탓하냐고요. 저희가 뭐 부정적인 기운을 일부러 뭐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뭐 어느 팀 지라고 뭐 그런 건 아닌데 패요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료라고는 뭐 너무 좋은데 예. 아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뭘 우리 때문에 이기고 아니 그건 정말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사실 그렇기도 해요. 맞아요. 네. 예, 저는 승료도 돼보고 패요도 돼보고 뭐 이런 걸 뭐 사실 선수들도 따지기도 하고 그래. 어떤 선수는 뭐 저 보면 캐스터님 왔으니까 오늘 이겼다. 선수 다 니 때문이야. 니들 때문이야. 니들 때문. 니들이 그냥 연패 안 하고 1승 1패 1승 1패 하면 그런 소리 안 나오잖아. 그런 선수들도 있는데 니들 때문에 네, 이 아니- 방송국하고 해설자 캐스터가 이렇게 욕먹고 그러는 왜 거야. 화를 내세요, 근데? 뭔 화를 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1승 1패씩 하라고 1승 1패씩. 그러면 되지. 연패 가지 말고 제발 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 그냥 재미로 따지는 건 상관없지만 진짜로 진지하게 그러시는 거 재미로도 따지지 네, 말아주세요. 좀 뭘 재미로 따져요. 우리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거.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사실 가장 좀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 9위에 처져 있는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와 역시 또 상위권 전력으로 충분히 평가를 받았었지만 지금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한화 이글스 이야기입니다. 부진에 빠져 있는 두 팀을 좀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기아 타이거즈의 현재까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상이죠. 부상.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상은 부분이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잘 안 물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부상 때문에 뭔가 공격을 제대로 지금 못 풀어가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이런 거죠. 제가 아까 LG 트윈스 이야기를 할 때 공격력이 워낙 좋으니까 불펜 투수들이라든지 투수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를 투구를 할 수 있다고 네. 했는데 기아는 반대예요 지금. 부상 선수 있는 반면에 있어서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니까 불펜 투수들이 올라와서 뭔가 불안한 감, 한 점, 두 점 싸움으로 올라오니까요. 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고 있다고 한 가지 원인을 볼 수가 있을 것 네네.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각도기 선수도 작년만큼 볼이 아니에요. 볼 스피드가 우선 그렇습니다. 정혜영 선수 글쎄요.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 높았던 것이 1cm 낮아져서 그런지 어쩐지 정혜영 선수가 원래 좀 이렇게 타점이 높은 볼이 좀 많거든요. 네네. 거기에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하면서 좀 마운드에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 맞물리는 상황. 그러니까 공격이 활발하게 상쇄할 만한 그러니까 어떤 부담감을 상쇄할 만한 것을 작년에는 이뤄냈는데 올해는 시즌 초반에 못 이뤄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안해. 거기에다 미스까지 하니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기아는 딱 그겁니다.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아가 아무리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도 헤어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이범원 감독이 이제 해야 될 일이다. 선수들이 잘하고 잘 풀어갈 때는 감독이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빠져나가 있는 선수들, 가지고 있는 선수들, 체력이 뭔가 작년보다 못하는 선수들을 과연 어떻게 잘 깨어서 맞춰갈 수 있느냐. 네. 그것이 이범호 감독이 이제 풀어야 숙제가 돼. 작년까지만 해도 뭐 1년차 감독이 와서 바로 우승하고 막 이랬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독이라는 존재는 역시 팀이 어려웠을 때 과연 위기가 어떻게 할 왔을 것이냐, 때.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것이 이제 이범호 감독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독의 지도력도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확실히 네, 지금 네. 지표상으로 이제 불펜 평균 자책점이 지금 가장 눈에 띄는데 네. 예, 숫자는 7점대. 이준혁 캐스터가 다 말씀해 주세요. 뭐. 예, 그러니까 선발은 좀 뭐 잘 돌아가고 있다 볼 수 있는데 네. 불펜 평균 자책점이 제가 볼 때는 선발도 불안해요 지금. 윤영철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김도현 선수도 그렇고 올로 선수도 어제 투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믿음을 주고 이렇게 투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뭐 마운드 가면 그래서 영향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발도 좀 그렇게 그러니까 시즌 들어가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어쨌든 뭐 지금 박찬호 선수는 이제 복귀를 했고 김도영 선수도 지금 잘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한 명 한 명 이제 돌아오면 뭐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반전의 기회가 오겠죠. 네. 네. 김도영 선수 언제 올까요? 김동 선수는 이제 80%라고 하잖아요. 네네. 100%가 아니고 제가 이번에
그 김도영 선수 언급을 다룰 때 12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 120%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냥 일직선으로 쭉쭉 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턴을 한다든지 동작을 바꿀 때 네네. 이럴 때 다시 또 올라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동작까지 했을 때가 120%예요. 그래야 1군에 와서 뛰어도 별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 80% 갖고는 금방 못 돌아와요. 그 돌아와서는 다시 또 다쳐요. 그런 기한은 더 길어지고 더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4월 20일은 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김도영 선수가 젊고 회복력이 빠르다고 해도 그걸 해소하지 않으면 또다시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김도영 선수도 빨리 돌아와야 되지만 김선비 선수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김선비 선수가 아까 NC 다이노스 이야기하고 SS 이야기할 때 오태곤, 권인동 선수 이야기했는데 기아는 딱 김선빈 선수거든요. 김선빈 선수가 해결사 노릇하지만 해결사 노릇 이전에 그 경기를 그러니까 플레이를 그러니까 풀어가는 것을 경기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을 김선빈 선수만큼 기아 타이거도 해내는 선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눈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게. 네네. 근데 김선빈 선수가 빨리 돌아와야 돼요. 지금 김도영 선수와 박찬호 선수가 빠질 때만 해도 그냥 어느 정도 이어갔어요. 근데 네. 김선빈 선수까지 딱 빠져버리니까 완전히 공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한화 이글스 이야기인데요. 한화 이글스가 10경기 만에 최하위로 추락을 했는데 지금 뭐 LG전에도 1안타, 2안타, 삼성전에도 2안타, 1안타. 예, 선발 투수들에게 상당히 물론 이 선수들이 잘 던졌지만 한화의 타선도 지금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팀 타격 지표가 거의 다 지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한화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이글스를 다룰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걸 다른 각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맥락인데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에 프롤리어, 노시환, 최은성, 안치홍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들이 가장 지금 핵심적인 선수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선수들까지도 침체돼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머지 그 선배들을 믿고 경험 많은 선수들을 믿고 이렇게 분위기를 따라가야 되는 선수들이 아니고 이 나머지 밑에 있는 선수들이 중심이 돼갖고 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네. 우선은 그러니까 제가 언급했던 그 네 선수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 줘야 돼요. 네. 그래야 그래야 분위기가 확 살아오르면 네, 분위기 말씀드렸는데 네. 분위기가 살아오르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타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네 선수까지 계속 침체되니까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플로리어 다른 팀 지금 만약에 LG 트윈스 같네요. 오스틴 선수가 못 때려요. 그래도 크게 그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왜? 다른 선수 잘 때리니까. 티가 덜 나죠. 조금 기다리면 오스틴 선수가 해내요. 또 거기 분위기에 맞춰서. 근데 지금 못 치는 팀들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외국인 타자가 못 때려요. 그러면 그 밑에까지 그 여파가 가서 침체돼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리어 선수에게 더 집중되고 더 못한다고 더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네 선수가 한꺼번에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한 두 선수라도 좀 치고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밑에서 그걸 바라보고 가는 다른 야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타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 연장선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요 선수들이 좀 치고 올라와야 준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한화의 지금 마운드의 성적과 타선의 성적 나오고 있는데 팀 타율 최하위입니다. 1할 6푼 9리. 마운드는 지금 뭐 평균 자책점 5위, 불펜 쪽도 5위, 어느 정도 뭐 중간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처참하냐면요. 네. 거의 일할 때예요. 거의 지금 하나 개개인이 선발로 나와요. 딱 어느 선수가 가장 높냐? 최재훈 선수가 가장 높아요. 네. 지난 주초까지 3할 좀 넘었던데 주말 되니까 뭐 2할 6푼대 5푼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할 때 2할 때 초반 뭐 이렇거든요. 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은 결국은 분위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 전체 타자들이 다른 팀 타자들에게 월등하게 나은 것이 없어요. 그럼 뭐겠어요? 그거를 어떻게든지 좋은 분위기에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살아나야 할 중심 타자들이 살아나면서 좀 이끌어줘야 다른 좀 젊은 선수들까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자면 김서현 선수가 지금 마무리로 들어가서 정말 가뭄 속의 단비죠. 마무리가 좀 정말 천직인 것 같아요. 김서현 선수는 뭐 성격적으로도 제가 그렇고 항상 그 경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펜 투수는
구종을 가지고 막 장난쳐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상대를 압도하면서 뭔가 믿음을 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네. 막 완전 올라가서 마무리가 유인구 던지고 막 볼 카운트가 유리해서 유인구 던지고 그게 아니고 그냥 힘으로 V로 눌러서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김서현 선수가 그걸 해주고 있어요. 네. 투구하는 스타일이 또 그러니까요. 그러냐 물론 이제 하다 보면 또 부침이 좀 있겠죠. 그러나 그 2년 차가 그 한 점 차에 올라가서 하는 걸 보면 그것도 야구장도 적은 라이온즈 파크인데 그런 하는 걸 보면 공격적으로 하는 모습이 저는 마음에 든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그 마무리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더 좋은 마무리 투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마무리감 하나는 정말 제대로 찾았다. 네, 예, 네, 김서현 선수가 하나이글스의 새로운 클로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잉크커피와 함께하는 오픈의 야구 오늘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또 같이 오랜만에 중계를 하는데 어디서요? 금요일에 대전에서 대전이라고 예, 그랬죠. 키움과 하나의 경기. 왜요? 오랜만에 같이 중계하는데 왜 이렇게 떨떠름해 하시는지. 별로 유치해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올 시즌 저희의 첫 중계 호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